나는 50대 중반의 한국인 여자이고 한 사람의 딸을 둔 엄마이자 지금은 사위가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나를 보통 평범한 시어머니나 장모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마음속에서 매일 되뇌는 생각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특히 사위와의 관계를 떠올릴 때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하게 된다. 언제부터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어디서부터 잘못 엇갈리기 시작했는지 하나하나 되짚어보려 하면 기억의 실타래가 끝없이 풀려나가는 느낌이 든다. 처음 사위를 만났을 때를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한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딸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진지한 사람을 만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나보다 12살 어린 남자로 회사 선배였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나는 처음에는 세대 차이와 경제적인 기반이 약할 것 같다는 현실적인 걱정을 먼저 떠올렸지만 딸의 얼굴에 떠오른 어색한 설렘과 기대를 보며 섣불리 반대할 수 없었다. 딸이 사위를 처음 우리 집에 데려온 날,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상도 정성껏 차렸다. 그는 다소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예의를 지키려 애쓰는 모습이 분명했다. 그의 말투와 행동에서 어딘가 서툴지만 진심이 느껴졌고 내가 던지는 질문마다 최선을 다해 대답하려는 태도가 보였다. 딸이 왜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갔다.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혼자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어놓은 채 나는 딸이 드디어 자신만의 삶을 만들 준비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묘한 기쁨과 서운함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친지들 앞에서 딸과 사위가 웃으며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다고 믿었다. 나의 역할은 이제 조금씩 뒤로 물러서고 이 젊은 부부가 서로 기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주는 것이라 스스로 다짐했다. 딸이 시집가는 대신 남편과 함께 신혼집을 얻어 살게 되었지만 나는 마음속에서 이미 딸을 한번 떠나보낸 셈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상상했던 평온한 그림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다. 딸은 결혼 후에도 자주 나에게 전화를 했고 처음에는 신혼의 설렘과 사소한 다툼들을 웃으며 이야기하곤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딸의 목소리는 점점 무거워졌고 한숨이 늘어났다.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사위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고, 집안일의 부담이 생각보다 크다고, 아이 계획을 두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딸은 시시콜콜한 이야기 속에 서운함과 피로를 섞어 내게 털어놓았다. 나는 처음에는 그 모든 이야기를 그저 결혼 초기에 누구나 겪는 적응 과정 정도로 여겼다. 서로 다른 집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사는 것이니 당연히 마찰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딸에게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남편 입장에서도 책임감 때문에 더 예민할 수 있다고 사위의 편을 들어가며 달래려 애썼다. 하지만 점점 딸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고 전화를 끊고 나면 나도 같이 마음이 무거워졌다. 내가 사위에 대해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된 계기는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다. 우연히 딸 부부의 집 근처에 일이 있어 갔다가 일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 잠깐 들르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 혹시나 부담이 될까 봐 들렀다가 문 앞에서 간단히 인사만 하고 돌아올 생각이었다. 그런데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옅은 불빛과 함께 낮게 한숨 섞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노크를 할까 말까 망설였다. 문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사위의 것이었다. 그는 혼잣말을 하듯 오늘도 실적이 좋지 않았다거나 상사에게 들은 말이 마음에 남는다거나 회사에서 버티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 사이사이에는 딸 이름이 섞여 있었고 자신이 좋은 남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 같다는 자책이 묻어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서 불쑥 찾아가면 오히려 더 어색한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조용히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 내내 딸이 내게 흘렸던 눈물과 내가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던 사위의 속마음이 동시에 머릿속에서 뒤섞였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만 억울함을 이야기하지만 관계는 언제나 둘 이상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이 그날따라 더 무겁게 다가왔다.
그 후로 나는 사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다. 딸의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무조건적인 위로 대신 사위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 함께 상상해 보려고 노력했다. 식사 자리에 셋이 함께 앉을 때면 나는 사위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피곤이 내려앉은 눈가, 무심한 듯하지만 어딘가 불안이 숨어있는 손동작, 대화를 이어나가려 애쓰지만 자꾸만 멈칫하는 말투.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하나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러면서도 나는 딸의 편에 서지 않을 수 없었다. 딸이 내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나뿐이고 딸의 상처를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도 나 자신이었다. 그래서인지 내 마음은 늘 두 방향으로 찢어지는 느낌이었다. 한쪽에서는 사위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딸을 지켜야 한다고 속삭였다. 그 사이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 번은 딸이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다.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서로 상처 주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했다. 딸은 사위가 자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며 분노와 서러움을 쏟아냈다. 나는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조심스럽게 사위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자고 말했다.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내가 왜 항상 사위 편을 드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 말은 내 가슴에 깊은 가시처럼 박혔다. 나는 그동안 나름대로 공정하려 했지만 딸에게는 내가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딸과 사위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딸이 태어나 처음 내 품에 안겼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고 동시에 결혼식장에서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던 사위의 얼굴도 떠올랐다. 나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쩌다 이렇게 뒤틀리고 왜 나까지 그 사이에서 흔들려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어느 늦은 밤, 딸 부부가 사는 지역 번호로 된 전화가 걸려왔다. 딸일 것이라 생각하며 받았는데 다급하고 잠긴 목소리는 사위의 것이었다. 그는 조심스러운 톤으로 나에게 지금 잠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사위가 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온 적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연락은 딸을 통해 이루어졌고 우리는 형식적인 안부를 나누는 정도에 그쳤다. 사위는 느리게 말을 이어가며 요즘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숨이 막히는 기분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딸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고 회사에서도 버티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며 어디에도 말을 꺼내기 어려워 결국 내 번호를 눌렀다고 했다. 그는 딸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정신을 가다듬어 그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 순간 나는 알게 되었다. 이제 이 관계는 단순히 딸과 사위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깊이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장모와 사위라는 경계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의 목소리 속 절박함과 외로움은 나를 그 선 밖으로 한 걸음 더 내딛게 만들었다. 나는 그에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자고 서로의 얼굴을 보고 차분히 정리해보자고 제안하고 싶어지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 제안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나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답을 내린 상태였다. 내가 이 관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셋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아직 알지 못한 채 나는 서서히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사위와 나 사이의 거리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사위와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던 그날,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오래 눌러 담겨 있던 외로움과 기대가 동시에 일렁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조심스러운 말투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며 딸과의 관계가 무너져 가는 동안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장모로서의 책임감과 한 여성으로서 느끼는 연민이 뒤섞여
나 스스로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감정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경계를 넘지 않기 위해 애쓰면서도 이미 마음은 오래전부터 조금씩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며 나는 오래 고민했다. 지금 이 선택이 옳은지 혹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는 없다는 것. 사위와 딸, 그리고 나 사이의 관계는 이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나는 피하지 않기로 했다. 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하든 이제 나는 나의 감정과 책임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만이 분명하게 가슴에 남았다.